요즘 주위에서 학군지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학군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대치동이 있는데, 대치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학군지 고민 아니면 대치동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오늘은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치동에 언제 들어가셨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부터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잠실에서 학교를 다녔었고요. 1학년 입학은 일산에서 했었어요. 잠실은 3학년 때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대치동 들어갔습니다. 잠실도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대치동에는 그럼 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잠실이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이 굉장히 가깝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때 사고력 관련한 학원 하나를 다녔었는데, 그 학원을 라이드를 하는데 가까운 거리인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드가 사실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의 성향이나 그런 학습적인 태도나 여러 가지 면이 그래도 대치동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게 됐고요. 잠실도 참 좋은 동네고 네. 일산도 참 좋은 네. 동네인데 그래도 학군지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대치동이잖아요. 비학군지와 학군지의 어떤 차이,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선택 여지가 많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학군지와 비학군지 자체의 차이보다는 엄마들 마인드의 차이가 좀 더 많다고 느껴지고요. 비학군지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교육열이 있으신 어머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늘 불안하신 것 같아요. 가지 못해 본 곳에 대한 불안. 저희가 되게 능력도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대치동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거 해도 될까? 이게 잘하는 걸까? 여기서 너무 잘하는데 그걸 잘한다고 인정을 완벽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대치동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던 게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에 대한 불안이 없어서 오히려 엄마들이 굉장히 더 객관적일 수도 있고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었어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도 비교하지 않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보다 더 뭔가 공부를 잘한 아이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지금 대치동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면서 또 만족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대치동에 들어와서 만족한 건 엄마들의 비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아이가 뭘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약간의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못하면 아니면 본인의 아이가 못하면 이게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굉장히 서로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치동 와서 너무 좋은 건 우리 아이가 어떤 레벨에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하는 것에 대해 쟤 좀 잘하네라는 정도지 쟤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아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 아이가 잘하는 건 저 아이인 거고 누가 정말 이렇게 잘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되게 열심히 잘했네 아니면 좋았다 잘했다 이렇게 그냥 담백한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대치동에 들어와서 엄마들이랑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그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비교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저도 되게 우려를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이라는 곳이 꼭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요즘 또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대치동의 초등학생들 과연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사실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조금 더 특이하다고 느꼈던 것들 말씀드리면 일단 방학 때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근데 며칠 여행 가는 가족 여행 가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캠프로 해서 미국이나 대학교 캠프도 되게 많이 가고요. 아니면 코딩 캠프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공부와 관련된 캠프들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외국 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데 그 방학 때 여행 가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5일 여행을 가면 5일이 아니라 학원을 5일 빠지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5일, 설레서 5일, 그리고 가면서 5일, 다녀와서 또 여행에 대한 후기로 5일 해서 5일이 아니라 15일을 빠진다고. 그러면 학원을 15일 빠지고 그만큼 뒤처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엔 그게 조금 뭐 저렇게까지. 근데 그게 사실은 맞더라고요. 왜냐면 이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15일이라는 건 굉장한 시간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앞뒤로 좀 설레이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다니다가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캠프가 필요 없어서 대치동에 굉장히 올인하는 그러니까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선행을 위해서 진짜 달리는 친구들도 많아. 저희 아이도 한참 학원 다닐 때는 학원에서 초등학생인데 밥을 시켜 먹고 그리고 학원 앞에서 사 먹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면 방학 때 이제 중학교 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수학이나 영어는 기본으로 했다면 이제 과학 같은 거 그리고 6학년 때는 중학교 때 가서 배울 뭐 역사라든지 국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더 깊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여행을 가서 학원을 못 가더라도 대치동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그 영향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나의 손해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강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그 다음 스텝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 힘들어요. 2배로 3배로 해야 되니까. 대치동에 대한 막연한 소문 아니면 뭐 이럴 것 같아. 카더라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시간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좀 답변을 하면서 그 이유를 좀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대치동 아이들은 정말 공부만 하고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밖에 없는지 과연 넘사벽 수준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같은 반 친구가 뭐 미적분을 풀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이제 미적분을 푸는 거지 지금 배우는 거지 그걸 잘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 걔는 진짜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티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배우는 게 특별히 다른 지역이랑 교과서가 다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학원이 더 이제 큰 차이가 있지 학교는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체크할 팩트는 대치동 들어가면 이제 라이드에서 해방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라이드가 귀찮아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아닙니다.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엄청 크진 않지만 또 작지 않고요. 그리고 학원가가 뭐 음마사거리 위주에 있는 것도 있고 대치사거리 쪽도 있고요. 사거리마다 그 라인별로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걸어 다니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나 이런 것들도 막히기도 하지만 아이들 가방이 너무 무겁거든요. 물론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라이드를 안 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도 차로 다녀오면 저는 1시간 정도 이상을 시간을 라이드에 소비를 해요. 가서 딱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끝나는 시간 또 대기하고 저는 차를 정차할 수 없으니까 계속 돌고 그런 과정들을 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학원에 플랜카드를 막 크게 걸어 놓으세요. 뭐 대치동 출신 뭐 원장이다, 뭐 강사다 이러면서 그런 문구를 많이 보기도 하고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베네핏 이런 걸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치동 학원은 정말 뭔가가 특별한지 그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체크해보고 싶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프로페셔널 하신 게 일단 선생님과 조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온 정성과 열과 성을 다 이곳에 추석이고 설이고 크리스마스고 그런 날도 사실 거의 쉬지 않고 하셨거든요. 이 아이들과 이 학원에 굉장히 이제 올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를 되게 열심히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그 교재를 받고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 시켜서 저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부심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저는 많이 느껴졌었고요. 새벽 시간에도 저희 아이가 새벽 3시, 2시 뭐 이럴 때도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먼저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짓이냐고 선생님 주무셔야지. 네.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했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걸 믿으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과 지금은 이제 그 학원을 다니지 않는데 지금도 그 시간에 그 예전 선생님들에게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칭찬받아요.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칭찬받고 너무 좋아하세요. 모든 학원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다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에게 모든 게 너무 이제 완벽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중학교 때 그 내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내신 때는 따로 내신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그 동안은 그 내신에 맞춰서 학교별로 아이의 수업이 따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의 그 내신에 맞는 수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사실 선택이 너무 좋죠. 저희 아이는 또 공부 욕심이 있다 보니 이걸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을 붙잡고 저 이 문제 다 풀었으니까 더 주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주세요. 본인의 퇴근을 미루시더라도 그것을 주시면서 그걸 귀찮아하시지 않고 굉장히 칭찬하면서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치동 학원으로 긴 시간을 걸려서 가는 것. 혹시 그것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추천한다 안 한다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 아이가 이런 수업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엄마가 힘들지만 그리고 아이가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탄에서 전철을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한 친구도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왜냐면 그 아이가 그 지역에서 다니기가 학원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런 아이를 따로 수업해 줄 수가 없어요.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비학군 지역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단일 학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비학군 지역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그 레벨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대치동은 학년, 레벨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여기는 너무 그게 당연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받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3학년, 4학년 아이가 옆에서 같이 수업을 받아도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 지인 아이 같은 경우에 너무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위에 학년 수업에 얘를 들어갔더니 특히 형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는 기가 죽고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학원도 운영이 좀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대치동 들어오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질문에서 좀 이어졌던 얘기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어떤 친구한테 대치동을 추천하시고 어떤 친구한테는 추천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아이가 대치동에 들어와서 이 너무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면 들어와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이 아이가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엄마가 내가 이 아이를 보내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닌지 대치동에만 들어가면 그냥 잘하게 되지 않을까 잘하는 아이들 옆에 두면 우리 아이도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오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면 아이의 놓아버리는 친구를 많이 봤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머리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대치동을 들어왔는데 본인보다 잘하는 아이가 있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대치동 들어왔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푸시를 한 게 아이는 그걸 놓아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정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대치동은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살기가 편한 동네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고려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아이를 조금 더 잘 키우고자 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그거죠. 내가 어떻게 여길 들어왔는데. 그런데 동네 아이들과 정말 어울리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특출난 아이인데 그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려다 보니까 아이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무리를 하셔서라도 조금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라이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치동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사실 아이보다 엄마의 마음의 단단함이 얼마나 있으실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학원 설명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롤스로이스 끌고 오신 분 하면서 이제 손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 안 드시긴 했는데 왜 부모님은 롤스로이스를 못 끄시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롤스로이스급의 성적을 원하시냐. 롤스로이스가 더 가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엄마도 아이를 기준으로 삼을 때 나는 어떤 엄마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제 비학군지에 계시면서 꼭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학군지로 좀 이사를 가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시기 그래도 적어도 2학년쯤에는 시기가 있으실까요? 아이의 대치동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있고요. 대부분 전학생들이에요, 보면.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오는 경우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정도, 5학년 정도에 이제 한 번 오고요. 고학년이 네. 될 때. 그리고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쯤에 한 번 오시고, 저는 저희 아이가 한 4학년 2학기 때 왔을 때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대치동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맞는지를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좀 파악을 하고 또 그 아이도 자유롭게 뭔가 본인의 기질을 살릴 수 있게 시간을 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5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4학년이 되어 보면 일단 학교에서 학습에 대한 판단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한다고 무조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흥미나 아니면 공부를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아이와 조금 힘들게 열심히 가야 되는 아이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번외로 저희 아이는 4학년 2학기 때 들어온 것을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야 된다. 어제도 저랑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공부를 잘하려면 선행을 빨리 해야 돼. 아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 됐다. 나는 영어 유치원을 안 갔잖아. 아니네.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이 아이가 어쨌든 그 전에 정서적으로 학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관계도 좋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쉬워는 하지만 웃으면서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떤 결과든 어떤 선택이든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무리한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도 안 다니고 선행도 별로 안 했는데 과학고를 합격한 그 비결 아마 저희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풀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제 학군지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2024학년도 과학과 합격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 공부 비법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콘텐츠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